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목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박형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혼자 또 방송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옆에 권순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순욱입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또 같이 뉴스 설명해 주실 우리 고일석 편집국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네. 아니 좀 피곤하신 건 괜찮으세요? 어제 밤 늦게까지 방송을. 네. 새벽 3시 반에 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네. 좋은 방송이었다고.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와서 이거 꼭 한번 봐보시라고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영상이 지금 앞부분이 많이 잘렸더라고요. 그죠? 예. 앞부분이 잘려서 좀 안타깝네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판문점 소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마침내 열립니다. 오늘. 네. 자,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그렇죠. 의전이나 경호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부분. 일단 옆부분이죠. 그 정상회담 그 핵심 내용에 대한 네. 회담이 아니고 약간 그 절차 형식과 관련된 것들. 예. 그래서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조한기 의전 비서가 네. 갑니다. 의전 이야기 해야 되니까. 아, 그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관련된 담당자들이 가는 거죠. 북한 쪽에서는 누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그 관련된 부서 사람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이 딱 20일 정도 앞에 남았는데. 네.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20일 남았고 네. 정말 시간이 옵니다. 예. 이렇게 가다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네. 보는 날도 또 올 것이고, 네. 자, 뭐 하여튼 오늘 뭐 비도 촉촉하게 비가 오나요? 아직도? 예, 지금 살짝 비가 오고 있는데. 비도 촉촉하게 내리는데 오늘 식목일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나무 심고 그랬었는데 요즘 나무는 안 심죠. 많이 심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게. 어쨌든 뭐 예. 나무도 많이 심고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고 깨끗한 하루하루가 좀 계속이 돼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대통령 할아버지를 꼭 아는 아이의 해맑은 모습에서 아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 참석 바로 직전에 서울 경동 초등학교를 방문하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막 책도 읽어주시고 네. 그랬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을 딱 보면, 야,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니 저 지금 사진 제목도 아이들 눈은 속일 수가 없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있는 그대로를 네. 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 인상을 보면 그냥 스며들잖아요.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 못된 노인 얼굴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저 홍준표부터 해가지고 안철수 아니 그런 사람들 옆에 아기들이 가겠어요. 네.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이제 효자동 사진관 가시면 올라와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해맑게 미소 짓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503 할머니는 저런 컷을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애들이 맨날 울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신기했어요. 애들이 보는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건 신기하네요. 미리 훈련시키지 않으면 저는 자연스러운 컷이 안 나옵니다. 제가 훈련시켜도 안 돼요. 네. 네. 북한 아예 북한처럼 훈련을 시키면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네, 로버트처럼 네. 아예 네. 그냥 그야말로 우리 박정희 시절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냥 진짜 유신 체제에 적합한 인간으로 네. 국민교육헌장 외워가면서 네. 그런 그 진짜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네. 네, 그 박정희 때 속일 수 말씀하셔서 없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그런 행사에 한번 갈 뻔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애들이 미리 뽑아요. 저렇게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미리 줄 세워놓고 얼굴 보고 키 보고 몸 보고 뽑아서 데리고 와요.
신기하다. 그랬었어요 그때.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요, 바로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초등 돌봄 이용 아동 수를 20만 명 더 늘리고 1, 2학년 대상이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며 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아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신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개인주의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 다 맡겨버리는 것은 극단적인 밀림 사회를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함께 이렇게 우리 옛날 과거에 뭐 두레라든지 농번기에는 일손 이렇게 서로 그죠? 나눠주고 하잖아요. 빌려오고 빌려주고. 저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 옛날에 타가소라는 것을 다녔었어요. 북한은 어린애들 타가소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타가소 하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냥 아이를 맡기는 곳이잖아요. 그게 지금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어린이집 예. 유치원 같은 건데 제가 이제 농촌에 살 때 7살 때 타가소를 다녔어요. 예. 그 타가소가 결국은 그 동네 아이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약간 맡아주는 곳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막 선생님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인데 부모들이 전부 이제 일하러 가니까 네. 주로 이제 농사지으러 네. 가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뭐 우리가 그 북한식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떤 마을 단위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주로 요즘 이제 뭐 맞벌이가 완전히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네.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돌봄 정책 같은 것도 결국 교육, 노동, 육아, 여성, 고용 이런 뭐 정책적인 과제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을 네. 바로 실현하는 것이 권대표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체가 결국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네. 따라 있고 개인이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네네. 것이죠. 예.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네.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돌봄 정책에 더해서 아이들이 또 가정에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유형 근무제, 칼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것이죠. 같은 취지예요, 결국은. 네. 네. 우리가 맨날 선진국 타령, 네. 우리가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 이딴 소리 하면서 삶의 질은 네.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벌어놓고 네. 자린고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네. 벌레 정말 일벌레처럼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게 집에서 늘 볼 매듭이나 시간도 있겠습니까? 없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점차 이렇게 좋은 사람을 위한 대책이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17년에 1.05까지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디 온종일 돌봄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문 대통령님을 확고하게 지지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엘더스라는 단체를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창립한 비영리 국제 민간 조직입니다. 국제사회의 원로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정하신 방향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야, 아무리 봐도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것도 뭐 이게 그냥 사실 뭐 큰 논평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네. 대통령님의 외교라든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번 이게 그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그냥 뭐 당연한 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입장 바꿔서 네. 우리는 우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류, 지구, 네. 평화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튀어나온 슈퍼스타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발 어. 우리가 지금은 많이 실망했지만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뭐 전 세계적인 기대를 그렇죠. 퍼부었던 것처럼 되게 그런 기대가 우리 대통령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아. 또 그럴만하다. 예. 시기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실적들을 볼 때, 예.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서면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엘더스는 평화를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시도에 공적 차원이든 사적 차원이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만간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저의 최고의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끝맺음이 됩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이랑 아랍 문제 막 해결하고 막 만나게 하고 이러면 네. 그 마음 그걸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제가 내가 뭘 할 수만 있다면 막 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정말 나중에 이 엘더스에서 영입제와도 정말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약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나중에 퇴임하시면 네. 그냥 여기에 그냥 바로 초빙되어서 예, 그냥 그렇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예. 자, 대통령님의 이제 국제적인 명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력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기, 지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유독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집단이 어떤 국제 나라로 하나가 있고요. 국내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자유한국당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전화통화에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전 방위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본이 갈팡질팡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 이게 어제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네네. 말씀드리려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냥 패싱한 건데.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일본하고 아베는 지금 들러리예요. 그야말로 제가 예전에 드라마로 치면은 지나가는 행인 네. 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조금 한 뭐 두세 번 이렇게 조금 보였다 말았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굳이 양자 간 정상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빠 의제가 죽겠는데. 없어요. 바빠요. 혹여라도 아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런 보따리를 갖고 온다 그러면 또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우리가 아베를 만나야 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럴 필요도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없고 우리 정부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뭐 예의상에도 좀 챙겨줄 만도 한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막 매몰차게 네네.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육자회담 베이스로 북핵 해결이 추진됐었죠. 근데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원래는 사자회담이면 충분한 거죠. 네. 근데 일본이 부시를 그렇게 졸라가지고 자기들도 미사일 예. 갖고 당사국이니까 참여해야 된다 해서 겨우 또 러시아까지 껴서 네. 육자회담이 된 건데요. 육자회담 전문가 뭐 송민순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회고록들을 보면 일본 때문에 될 게 안 됐다는 평이 대다수예요. 일본 때문에. 네, 쓸데없는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네. 그런 밤에 될 것도 아니고 시간도 미뤄지고 네. 이렇게 됐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짜져 있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은 좀 그 대사 한 줄도 못 받아먹게 생긴 것 네. 같은데요. 뭐 하여튼 일본은 지금 낄 자리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괜히 판만 어지러뜨리고 네. 혹시라도 그냥 오히려 일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 이 잘 흘러가는 판이 자칫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권 대표님 예. 자주 예를 들으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와인잔 예. 다루듯이 네네. 진짜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쓸데없이 일본이 껴들어서
뭐 없던 문제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되죠. 네. 앞으로 계속 일본은 패싱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정신 못 차린 거는 매한 가지 같습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북 코드화를 위해 북한식 독재 정치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혼자라도 묵묵히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도대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건지가 의문입니다. 네, 내내 망상 속에 지금 네.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 정신병원 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 뭐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해요. 사실 이건 논평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 저 카톡 세상에 사는 거죠. 카톡 세상. 카톡 세상. 네. 정말 그것만이 내 자신만의- 세상 예. 하고 외치는 거죠. 그것만이 내 세상. 정말 자신들만의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예. 예, 우리한테 좋죠. 예, 예. 굉장히 뭐 하여튼 저렇게라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예.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네 그렇게 사십시오.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계속 그 세상에 계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께서 올해 들어 첫 번째 내신 기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이며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이나 협상 노하우를 바로 외교부가 갖고 있으며 외교부가 노하우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외교부 패싱이라는 말은 못하겠죠?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도 네. 아니 우리나라 기자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저거 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모르면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식한 거는 그래서 저는 무식이 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설령 우리가 책을 읽고 네.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행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읽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무언가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정부 부처가 아니 그러면 뭐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자들 눈에 띄게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 기자들 눈에 보이게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럼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나? 기사 쓸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네. 기사 가치가 없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일하지 않는 존재처럼 묘사를 하고 무슨 외교부 패싱, 국방부 패싱, 문무일 패싱, 송영무 패싱, 강경화 패싱. 아니, 그래서 무식은 죄다. 예. 그렇게. 예. 또한 이 자리에서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외교부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워낙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나가시니까요. 아마 이 개선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외교부가 물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해외에서 그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예.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만으로 벌써 이 이전 정부하고 현재의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이 큰 것도 그렇지만 디테일한 것들도 보면 사실 그 제외 공관들이 해외 교민들이나 우리 여행객들에게는 사실 공공의 적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하나도 해주는 예.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번 그 어디서 뭐 저 해외 저기 뭐였죠? 비행기 사고 났을 네네. 때라든가 그때 대처하는 것들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 외교부에서 자기가 잘 못 가을 테니까 언제 한번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좀 정리해보는 기회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
여행을 가셨다가 큰 네. 뭐 호텔에 불이 나서 좀 사고가 나셔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분이 이 외교부의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예, 모스크바에서 조치를 그런 받고, 일이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한국 대사관의 공간 가지 말고 다른 나라 대사관 공간에 들어가서 도움 요청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외교부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호주 사는데 호주 영사관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네.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이 진짜로 네.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상 아마 야당이나 국회는 계속 목리 부리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도박판이에요. 진짜 손목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가 그대로 방치가 돼버리면 6.13 지방선거에서 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들의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혀놓았듯이 국민들의 투표권을 자유당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박탈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손목을 내놔야 할 일이죠. 네. 손목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인식하는 그 머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른 이슈가 생기고 하면은 다 잊어먹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다 깜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도박을 걸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이러한 촉구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답을 내놨냐면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체 개헌안까지 내놨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 자유한국당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쇼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목표고 그래서 손목어제를 내놓을 용기가 있느냐? 그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국민투표를 6월 국민투표를 무산시킨 뒤에 이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서 9월이나 10월 가을쯤에 국민투표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 민주당에서 최대한 자유당을 압박해가지고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을 더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 홍보 작업도 좀 병행을 하고 해서 자유당을 계속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개정 안 하면 손목 잘리는 거고요. 네. 의도가 뭐든지 간에 개헌을 못하게 하는 거고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에서는 해소를 시켜야죠. 네네. 해소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지방선거를 핑계대고 그걸 안 시킨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손목 잘리는 겁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으로서는 또 한 번 큰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참 불쌍합니다. 이 시험 걸린 게 끝도 없어요. 요거 치면 저거 나오고 저거 치고 저거 나오고 좀 안 됐습니다, 보면. 참 그 시험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 정답이 있는 건데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구태여 자기가 알아서 파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늪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기존 종이신문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종이신문을 보면서 그게 여론이랍시고 수렴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다시 또 말을 뱉어내고 그걸 또 언론이 또 받아쓰고 이 바보들끼리 서로 말을 계속 주고받게 하니까 계속 멍청한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문제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하고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류죠. 옛날에 뭐 이건희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정치가 뭐 사류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건 뭐 일부 맞는 말이에요. 자유당 같은 애들한테는 그게 맞는 말이고
언론도 거기에 못지않게. 네. 제가 보기엔 저는 언론은 정치가 사류라 그러면 네. 언론은 거의 육류 정도에 해당한다. 예. 아이고 참. 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바보들의 합창이라는 말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국민투표권을 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굉장히 커다란 순방 어떤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순방 시 논의되었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의 상세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 설명회를 4일 개최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처에서 주최한 건데요. 네. 이건 대통령께서 이미 수보회의 통해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이 수보회의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예, 그 네.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순방 성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 지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곧바로 관련 부처에서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뭐 GS 에너지,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 그 관련된 기업들 관계자들이 다 네네. 참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쪽에서는 뭐 무역보험공사, 대한상의, 코트라 수출입은행 이게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아. 해서 이 성과를 구체화시키는 데 대한 어떤 향후 일정이라든지 로드맵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정부 부처에서 일종의 서비스 센터처럼 운영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친기업적인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친기업적인 거죠. 저 사이비 보수 세력들이 말하는 친기업이라는 것은 무법, 탈법, 천지를 만들자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업들이 과거처럼 무법, 탈법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그래야 국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래야 그렇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정부와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을 잘 따라가면서 기존에 조금 남아있던 얄팍한 생각이 있다면 빨리 뜯어고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빨리 변신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될 이거 거라고 봅니다. 보면 또 많이 또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해외 순방 가시면 항상 아니더라도 이게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일을 열심히 해놓으면 자기가 딱 가서 꼭지만 따주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해주면 안 돼도 될 수 있는 일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실은 기업들이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 공을 기업들에게 돌렸어요. 근데 이명박근혜는 기업들이 다 해놓고 뭐 해놓으면 다 그 자기가 한 거냐면 뭐 50조 원이 100조 원이 이렇게 자기 홍보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또 뭐 그런 홍보 차원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정부장에서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홍보하고 조직하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는 없던 관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신문에만 그냥 도배를 하면서 막 대단한 거 해낸 것처럼 해놓고 그 이후에 보면 아무것도 안 정작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MOU 체결. 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무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MOU 체결하면은 그게 일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MOU 체결은 첫 단계예요. 1단계. 실제로 해보자. 투자가 성사되는 과정까지 MOU 체결 이후에 한 5단계는 더 거쳐야 되는데 맨날 MOU 체결했다고 뻥뻥 기사 크게 써놓고 나중엔 끝. 예. 그러니까 정작 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시간 지나 보면 이게 그래서 언론이 문제인 겁니다.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스스로 전락해가지고 홍보해주고 빨아주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정책 홍보비 명목으로 돈 받아내고 협찬금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 여론이 왜곡이 되고 정말 국가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부분 진짜 정책 홍보비는 전액 아예 빵원을 만들어야 돼요. 예. 특히 언론한테 돈 쓰는 거는 진짜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광고 효과도 없는 돈을 그냥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차제에 아마 솔직히 제 기대감으로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하여튼 뭐 예.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다르죠.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내어서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과들을 내놓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일 중앙일보에서요. 정시 확대 파동, 교육부 민주당 기싸움이 원인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중앙일보. 네. 지금 갈등을 부추기는 네. 보도인 건데요. 저도 이제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네. 언론에서 이런 거 기사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된다. 네. 이게 사실일까? 예, 의심부터 하고 그냥 즉시 판단하지 말고 네.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보고 뉴스 브리핑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빼고 좀 기다려보자 네. 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음. 당에서도 이 똑같은 입장이 나왔고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냐? 지금 핵심 쟁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수능을 확대한다. 이게 단순하게 중앙일보는 이 구도로 놓고 교육부는 당은 수능 확대 네. 입장이고 교육부는 그 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양쪽이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입장 나온 것은 정책은 당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뜯어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부가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기존의 그 수능 비율이 낮은 대학, 너무 낮은 대학한테 네네. 그 수능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수능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맞춰라. 예, 좀 조정을 네.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다른 대학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고. 예. 그 차이가 너무 큰 대학교만 그 보낸 거고.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제 완전히 뭐 폐지 뭐 이야기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미 2014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축소 완화 폐지 이 단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 어떤 연속성상에서 박근혜 때 했던 거지만 그 선상을 그 연속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 네. 거다. 이게 새삼스럽게 갑자기 갑툭튀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당과 정부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생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교육 문제는 참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첨예한 이슈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설명드리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참 어렵습니다. 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학부모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학부모들 결국 자기 자식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에 관한 한 학부모의 입김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은 좀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교육 관련 학부모 단체의 목소리가 큰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단체를 별로 신뢰하지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신세계답게 에피소드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선생님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네. 선생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 토요일 날 그 지금 현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 수능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폐지 네. 이 문제 등 각종 하여튼 문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지금 만들 거거든요. 네. 예, 이거 월요일쯤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저도 절대로 코멘트 안 하는 분야가 바로 이 교육 분야인데요. 어렵고 뭐 전 국민이 이해관계이고 전 국민이 전문가죠. 다 자기가 입시 치러봤고, 그렇죠. 자기 자식 치러봤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나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이 페이스북에서 쭉 보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역시 그 현재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물론 의견들이 갈리지만, 근데 그 갈리는 중에서도 가장 참고하고 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은 진짜 다 다르죠.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올 때마다 한쪽은 싫어하고 한쪽은 좋아하고 예. 또 바뀌면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참, 없죠. 예. 네. 사실 우리 박평님은 또 학원 네. 계시니까 많이 사교육 쪽에 계시니까 예. 조금 또 이제 또 그런 나름 생각이 있을 건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교총이 있고 예. 그리고 정교조가 있잖아요. 근데 양쪽은 약간 극단적인데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교사 예. 단체가 있습니다. 실천 교육 교사 모임이라고. 예. 근데 이분들이 약간 이제 양쪽 극단적인 생각과는 약간 중간에 있는 분들인데 성향으로 치면은 우리 문파하고 비슷한 성향.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교육 정책을 좀 지지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교사들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고 제가 네네. 그분들한테 결례인 거고 그냥 그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는 선생님들이 실천교육 교사 모임 예. 활동하시는 교사님들 네. 모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것 같은데요. 그 에피소드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저도 꼭 듣고 좋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전화 여론조사의 경력 소개에서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에서 경력 소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면 지지율이 최대 20%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서 경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쓰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과거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신 이후에 네. 명함에 노무현 재단 이름만 노무현 이름 석자 들어가면 그 자체로 그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대요. 네. 실제로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노무현 재단 뭐 기획위원 노무현 재단 그 들어간 명함 중에 가장 흔한 직책이 뭐냐면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하고 검색하면 쭉 뜹니다. 정말 남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지난 총선, 지방선거 이전부터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어요.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래서 누가 쓸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지금 뭐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방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은 그냥 제16대 대통령 대통령 뭐 비서실 그치, 근무 예. 뭐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런데 또 이 같은 방침이 최고위원회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아, 예. 그냥 저는 아예 그냥 쓰지 않는 걸로 하는 게 그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도 그 당내 경선 전화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딱 경력이 두 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 성함이 들어간 거과 안 들어간 그걸로밖에 판단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실 불공정하죠. 아. 네, 불공정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쓰지 못하는 다른 분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단지 이제 그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비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네.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분 대통령 성함을 쓰고 안 쓰고가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 쓰는 것이 저도 지극하게 찬성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카테고리 구분은 좀 해야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후보가 직접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자 당원 네.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최재성 그렇죠. 최재성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야 라고 바깥에서 열심히 떠들면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송기호 예. 저거 반노 반문이야. 네. 이렇게 떠들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건 그게 충분히. 정보 제공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송기호 그 변호사가 또 네.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뭐 낡은 정치 운운하면서 문재인 독심이라고 쓴 것. 네. 진짜 아니 그냥 내리꽂 지역위원장 그냥 내리꽂 쳐가지고 지금 지역위원장 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마치 민주당에서 뭐 한 네. 10년 이상 굴렀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낡은 정치지. 국민들 눈속임하고 주민들 눈속임하고 반 노무현 반 문재인에 섰던 인간이 마치 그런 일 하나도 없었던 듯이 자기 소신 지금 바꾸지도 않았어요. 한미 FTA라든지 네. FTA 문제에 관해서 지금 자기 소신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예. 계속 줘줄 거야, 송기호는. 탈당할 때까지, 진짜. 예, 지방선거 열기가 점점 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확하게 후보를 알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 뉴비씨도 최대한 많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마음허그가 개소합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센터 내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5일 오전 개소식을 엽니다. 복지부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로 재난 위기 대응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정말 꼭 필요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예. 뉴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프리즘은 안철수 방위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출마하자 굉장히 많은 언론이 또 아름다운 양보라는 말을 하면서 막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자, 팩트체크부터 해야 되죠? 네. 마침 세계일보가 단독 기사로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양보하기 전에 이미 불출마를 결심했다. 이 불출마하기로 결심해놓고 양보 이벤트를 벌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양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겠네요. 아름다운 양보로 포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네. 밤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름다운 양보라는 말을 쓰는 언론은 연합뉴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언론은 이 보도 안철수 보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양보라는 말을 안 써요. 네. 난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일보의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여준 네. 당시 위원장이었나요? 위원이었나요? 하여간 윤여준 전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의 일종의 멘토처럼 네.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들었더니 안철수가 아버지하고 그리고 딸하고 이런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아. 그래서 나 불출마를 해야겠다. 출마 안 할 것 같다. 못 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대요. 그래서 윤여준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안철수 출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왔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이렇게 이벤트가 이제 벌어졌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그 어떤 양보가 더 우선시된 건데 실제로는 그냥 안 나가기로 결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포장할까의 결과로 양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쪽도 마찬가지 지금 세계일보가 박 네. 시장 쪽도 지금 취재를 했어요. 예. 취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원순하고 안철수 간에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았지만 뭐 불출마한다거나 양보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었다가 안철수가 윤여준 만난 이후에 안철수가 와가지고 양보하는 그 이벤트를 하자 해가지고 그 이벤트를 저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윤여준하고 박원순 쪽 양쪽 지금 취재 결과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양보는 없다?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체가 그냥 해프닝이었어요. 이게 안철수도 처음에 제가 뭐 서울시장 나가니만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멘토 짓이나 하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누가 이거를 불을 질렀냐면 오마이뉴스 장윤선 지금 뭐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마이뉴스 그만두고 저 TBS에서 거기 또 가있나요? 프로그램 하나 맡았더라고요. 아무 맥락도 없이 안철수 서울시장 뭐 이런 기사를 쓰는 바람에 그냥 와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장윤선이 뭐 얘기 나오니까 또 뒤끝 장렬하고 갈게요.
장윤선이 대표적인 반노무현 네. 기사를 쓰던 인간이거든요. 안 빠고. 오마이뉴스에서 아주 악질이었어요, 진짜. 예, 제가 교통방송 보면서 진짜 화딱지 나는 게 오마이뉴스에서도 무리를 일으키고 하차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 전에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있었어요. 네. 네. 오마이TV가 지금 요즘 잘 안 나오죠? 아, 그때 무슨 사고 있었죠? 그때 제작진하고 막 아, 갑질하고 예. 했던 그런 사고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작진들이 전부 사표 내고 하면서 제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고 오마이뉴스 뭐 그만두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방송에 메인 MC로 뭐 하나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그렇습니다. 네. 딱 맡아서 하는 거 보면서 교통방송 사장 저거 진짜 대가리가 미쳤나? 이름만 보고 그냥 쓰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그 쓸 맥락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없어? 맥락도 없이 서울시장, 안철수 서울시장 뭐 그 써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뭐 큰 특종이나 한 양 막 네. 자랑하고 뭐 그랬었어요. 따지고 보면 웃긴 역사입니다, 이것도. 예. 아, 제가 유시민 물어뜯던 것도 생각하면 제가 꼭지가 도는데 유시민 엄청 물어뜯었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물어뜯은 게 아니고 유시민도 엄청 물어뜯고 하여튼 반노, 반문, 비문 이런 애들하고 엄청 친하게 방송하고 예. 그러면서 객관적인 척, 중립적인 척 완전 편파적이지. 그래서 저 같은 놈이 이렇게 그 반대로 지금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놈 반대는 한 트럭이야. 아유 씨 얘기하니까 화딱지 나네. 괜히 말씀드렸군요. 자, 그 어쨌든 안철수는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미당은 거의 다른 후보는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자유당은요. 서울시장에 참 김문수라는 고맙죠, 뭐.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자, 이 야권연대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지금 그 바미당은 후보가 없어요. 예, 후보가 진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네. 지금 현재 라인업을 보면 뭐 부산의 이성건이라든지 몇 사람 지금 보이는데 서울에 안철수 하나 딱 박아놓고 네. 지금 없어요. 원희룡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지금 자유당은 라인업이 속속 지금 확정이 거의 다 예, 됐잖아요. 예. 호남 지역 빼놓고 이렇게 되면 바미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서울에 자유당이 김문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김문수가 누굽니까? 김부겸 장관한테 대구에서 깨지고, 예? 대구시장 넘보다가 깨지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아보려다가 깨지고, 네. 그 폐잔병 아닙니까? 그 폐잔병이 지금 서울시장 공천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안철수 지금 자체로 경쟁력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서울시장 단일 후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 예. 충분히 있는데 예.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김문수가 어떤 인간입니까? 그 양보하겠어요? 나보고 후보 양보하라고 하면 김문수 안 할걸요? 그래서 야권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유당하고 반미당이 현실적으로 야권연대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그 언론에서 네네. 재미있는 소설, 삼국지식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합종연행. 예. 이거 소설 쓰기 시작하면 스펙타클하게 저도 쓰면은 정말 무협지처럼 정말 재밌게 쓸 수 있는데 네. 차마 손이 부끄러워서 쓰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전망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 전망은 못 하겠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죠, 뭐. 한번 한번 단일을 서로 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야권연대도. 니들도. 예. 예. 자, 안철수가 일단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서울시장 판세에 영향은 좀 끼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전혀. 네, 전혀. Nothing, never. 전혀 nothing never. 야, 정말 1도 없나요? 네. 단 1도 없습니다, 진짜. 아니, 막 이렇게 보도되고 이런 거 보면 막 다들 막 꼭지를 하라 해서 보도하고 뭔가 대단한 또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비 없어, 씨의 판단은? 없어. 없다. 근데 제가 왜 굳이 네. 오늘 이슈 프리즘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안철수가 정계 개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대 포장된 기사를 무수히 보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편으로 저희가 미리 약도 쳐주고 하고 예고편으로 야, 네. 약초 주신 거구나. 네. 아무래도 우리 권순송 박사님, 네, 예언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크게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뭐 선거판이라든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으로 오늘 이슈 프리즈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언론 해부실 시간입니다. 언론 해부실에서는 어제 다룬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야, 중앙일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리면서 참 다들 허탈해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후속 보도죠. 예.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한마디로 자살 테러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중앙일보의 자살 테러 공격이었다. 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언론해부실에서 중앙일보 일면톱 기사와 24면 전면 통기사를 네.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압박으로 외교안보 박사들이 짐을 싸고 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신 블랙리스트다. 네. 이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마침 그때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네. 근데 그 뉴스 신세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아까 그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강경화 외교장관의 네. 브리핑이 있었죠. 거기서도 네. 이제 질문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매우 명확하게 답변했는데요. 네. 이게 내가 엉뚱한 걸 보고 있었네. 네. 저는 거군요. 했죠. 그 연구원 예. 인사 문제는 외교부 관할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 관할이다. 관할. 네, 관할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죄송합니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런 건 없었다. 다만 예. 학자들의 그 자율성 침해하는 그런 인사 조치는 없었다. 예. 명확하게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의 보도의 내용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걸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최고 책임자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할 것이고 네. 그 내용을 속속 공개하겠다. 약간 이게 뒷이야기인데 예. 어제 아침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딱딱 물어보잖아요. 예. 이렇게 네네. 저렇게 물어보는데 답변이 나 모른다. 그냥 잘 모른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그 아침 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호하게 잘 모른다. 예. 정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예. 어설프게 그냥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예. 일을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뒤에 외교부 쪽 통해서 팩트 체크를 딱 하고 나서 조목조목 작사를 내버린 거죠. 그렇죠. 아. 그 팩트 체크를 진짜 철저하게 아. 아니 밟아버렸습니다. 예. 예. 작살 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참고 자료로 배포를 하고요. 네. 그 내용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거의 사시미 회 뜨듯이 예. 그냥 발라버렸어, 진짜. 예. 완전히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후 4시에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 명의로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예.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청와대 대응의 공식판, 네. 종합판이라고 딱 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논평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쓴 기사다. 라고 지적하고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기사를 구성했다. 굉장히 라고 셉니다. 지적했습니다. 예. 짜깁기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네.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 되는 것처럼 모욕적인 딱지를 붙였다. 청와대 대변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는 해당 보도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이거거든. 제가 정말 우리 대통령님 임기 초부터 제가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 이쪽에 제가 국민참여수석 이쪽에 계속 요구했던 게 대충 말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네.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김의겸 대변인 딱 들어서고 나서 네. 와 정말 진짜 공식적인 루트 밟아서 시스템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니까
제 정말 진짜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마음을 좀 예.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쪽에서는. 아유, 다행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좀 줄어들으신 것 같아서. 이제는 막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그리고 팩트 체크라는 네. 것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 이전까지는 두루뭉술 넘어갔어요. 네. 근데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예, 저번에 무슨 동아일보에 박철균인가 김철균인가 그 이상한 칼럼 김철균. 썼을 때도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반박을 했어요. 박보균인가? 예. 뭐, 박보균. 박보균 중앙일보고요. 뭐 김철- 김철균, 박철균이 예, 하여튼, 예, 기억할 수 했어요. 없는데 이번은 정말 깔끔하게 그러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 팩트체크 내용이 좀 궁금해요. 예, 하나하나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그 스트라우브라는 미국 저 한국 과장이었다는 그 네네. 사람에 대해서 소속 기관이었던 세종연구원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소장이 논평을 발표하고 그 네. 논평을 토대로 청와대가 전달했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해임되거나 쫓겨난 것이 아니다. 그럼 계약 기간 만료. 예, 단지 뭐 연장할 수는 있었지만 뭐 연장하고 안 하고는 기관의 판단이니까. 그럴까요? 자, 이게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해임한 것처럼 보도를 그렇죠. 했어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예. 거를 지금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실은 야비하게 애매하게 했어요. 해임이란 말을 슬쩍 하면서 앞에는 또짐 쌌다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했죠. 노골적으로 해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음.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S 교수의 보직 네. 처리 사태 사직에 대해서는 S 교수가 출연한 JTBC 밤샘 토론에서 야당과 한 묶음으로 빨강 파랑으로 나뉘어 앉은 것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청와대가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뭐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 S 교수가 JTBC 출연한 그 밤샘 토론을 어저께 돌려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국립외교원 관계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고 관계자가 오버한 것 오버했고 그다음에 그보다 JTBC가 쓸데없이 빨강 파랑 팀을 나눠가지고 이 양반 주장이 결코 빨강 파랑 해서 이 한나라당 자유당이랑 같이 앉힐 내용이 아니었어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포맷에서 국립외교원에 좀 쓸데없는 얘기를 뭐 그런 얘기 한 건 사실인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괜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이 S 교수라는 사람이 뒤에 확인해 본 바로는 국립외교원 안에서 전혀 이거 가지고 불만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앙일보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약간 또 꽁소리를 하는데요. 다 그냥 전해드린 얘기예요. 다 전해드는 이야기. 본인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국방연구원 정상돈 박사의 네. 기구를 수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정보사는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게 전부다. 네네. 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 정도. 이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을 긋고 뭐 삭제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의 내용은 과장을 넘어선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라고 명확하게 의미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간 북한 뭐 하고 뭐 안찬일 탈북자에게 넘어가죠. 네. 또 태영호 전 연구공사는 뭐 갑자기 안 나온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해명 내용으로는 알고 보니까 예. 월 10회 정도 대외 활동했는데 예. 지금도 또 같은 빈도로 같은 정도로 활동하고 있더랜다. 라고 하긴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저 건들 지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걸 쫙 이렇게 팩트 체크를 다 보면 그냥 뭐 한 거지 중앙일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팩트 체크 자체는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의 반응 궁금하거든요.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2보, 3보가 원래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런 거 항상 반박이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재반박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보도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기대를 해봤어요. 네. 얘들이 혹시 뭐 또 예를 들면 뭐 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준비했달지. 네. 근데 싹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버렸군요. 그러니까 또 그냥 족밥짓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6년에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이영종 기자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 같아요. 또 출입 기자 명의로 문코드에 짐 싸는 박사들 이 진해 기사 제목이고 그리고 청와대 블랙리스트 딱지는 모욕이라는 기사를 싣고 청와대의 대응과 해명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스트라우브 관련해서는 사실상 2년 계약이었고, 1+1 네. 계약이었고, 스트라우브가 동료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급작스럽게 그만두게 돼 서운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그놈의 관계자. 라고 토를 네. 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인간들 얘기는 뭐냐면, 스트라우브가 이 아쉬워했다. 라는 스트라우브 지인의 얘기를 전해듣고, 그것이 탄압이고 외압이고 압력이다. 라고 딱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다니다가 그만두면 아쉽지. 아쉽죠. 네, 근데 그 아쉽다는 게 네. 어? 내심 연장 기대했을 테고. 그러니까 네. 아쉽다는 거를 지 멋대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쉽잖아. 그만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여기 UBC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만두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쉽죠. 예. 아, 저도 네. 아쉽죠. 그럼 내가 왜 권수 그러시는 뭐 권대표한테 탄압받았나? 지금 뭐 종편 만드신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면 그 반론 보도 청구가 있고 네. 정정 보도 청구가 있습니다. 네네. 내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반론 보도 청구란 건 뭐냐면 이 피해자 그 오보의 피해자에게 지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 지면과 시간을 방송 같은 경우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네네. 정정 보도는 그 오보한 당사자, 네. 당사자가 사실 바로잡는 예. 보도고요. 그 이 6면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쓸데없이 토단 요 부분만 빼고 나면 마치 그 반론 보도, 네. 반론 보도권이 행사된 것처럼 청와대의 반론 내용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납작 엎드린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요거 말고도 또 반발을 조금. 그러니까 찌질한 네. 반발, 제가 그 찌질하게, 납작 엎드린 예. 한편은 찌질한 반발을 보였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예. 찌질한 예. 반발을 보였는데요. 사설을 올렸습니다. 네. 그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대북 정책 성공한다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절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쭉 이제 하고 이렇게 네. 저 한 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네.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여주고 북한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도 허용하고 경청해야 한다라고 대단한 공자님 말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정태인하고 노혜경이 생각나네. 네. 아. 정태인하고 노혜경이 그 한미 FTA 반대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들 그 반대하는 게 대통령의 그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다. 개소리를 하더라고. 문제는 우리 대통령 지지율 쭉쭉 빠지고 했던 거 생각해야지. 그쵸. 예. 그때는 참. 뭔 예. 개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네. 저와 성희 같은 사람이라서 어지간하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중앙일보 분수대 칼럼을 쓰고 있는 고모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예, 고모 몇 씨. 번 얘기를 네. 했는데요. 오늘 분수대에서 스트라우브 뭐 소란인가요? 뭐 그런 제목으로 네. 스트라우브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진보 정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탄압한 전례가 있다. 네. 그래서 걱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예. 이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 때 국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 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급여가 대폭 줄고 대외 발표 및 신문 기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랬답니다. 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유승민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승민. 네. 아, 그 유승민이군요. 네. 그러면서 이번엔 아니길 바란다. 꼴 같지 않은 예. 국책연구소 일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말인즉슨 크게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도 지랄해서 그 본봉을 절반으로 줄이는 네네. 징계를 받았는데 우선 뭐 탄압이라기보다 그때 유승민의 한 짓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요. 지금 유승민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집권 네. 당시에 네. 국책연구기관에서 네. 대통령 정책을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네. 인간을 그냥 냅둬? 근데 이게 그때 하여튼 대기업 관련인데요. 하여튼 이거 다음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예. 할 텐데 별로 뭐 그다지 중요한 인간도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예. 넘어가기로 하죠.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예, 이게 예. 또 쓸데없이 조선일보가 또 둘러붙었어요. 예. 조선일보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박정엽입니다. 모든 언론이 어저께 청와대의 네. 대응을 정말 상세하게 네. 전달을 했어요. 조선일보도 똑같이 상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토를 또 달았는데요. 네.
기사에 소개된 인사들과 현 정부 사이에 코드 차이가 있었고 네. 이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말도 안 이것이 네. 인사상 불이익이 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예. 못해. 다 부인했어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예. 얘기하면 누군가는 요걸 딱 따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은 있었대. 예. 라고 이제 카톡에다 떠들고 다니는 거죠. 하여튼 박정엽은 그 기레 기사의 한 페이지를 자기 이름을 꼭 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올려드릴게요, 제가. 아니,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막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재밌는 이제 게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하여간 네. 이제 뭐 전혀 뇌내망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일은 있었다는 토대에서 이 인간처럼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면 아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오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세종연구소 측 해명이 있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관계자들도 발언을 했는데 또다시 대변인이 실명으로 논평을 낸 것은 과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라고 이 새끼들 덧붙였는데 진짜 이 새끼들 지들은 마음대로 막 휘갈겨 쓰고 네. 거기에 상응한 대응은 과하고 어쩌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 뜨거운 이 맛을 못 새끼들이 봐서 아직 그래요. 정신 못 차린 네. 거예요 이거. 이참에 확실히 밟아가지고 피 맛을 보게 해서 예. 절대로 이런 궁시렁대는 소리는 다시는 안 나오도록. 그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먹고 사는 그 루트를 그 물기를 다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네.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하여튼 공정거래법부터 해가지고 각종 법률을 있는 그대로 풀 가동해서 하면은 정말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가 작동하는 언론 시장.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장 경제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바로 언론 시장입니다. 네. 거의 뭐 그 사실상 관급 공사라고 해.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예요. 네. 언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매체 실질적인 홍보 효과 이런 걸 떠나서 그 돈을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뭐 언론사 매체 크기별로 1년 예산을 나름 이렇게 레인지를 네. 범위를 정해서 책정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줬다가 하여튼 그 상한선까지 풀파워로 줄 때도 있고 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최하 단위 미니멈으로 줄 때도 있고 이걸 가지고 언론을 길들인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1년에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체를 어느 정도만 이렇게 굴리고 가면요. 돈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하고 경제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네. 한 1년 정도 쭉 굴리고 나면 뭐 한 2년 차에서는 한 조금 뭐 예산 얼마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예산을 조금씩 늘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정책 홍보비라고 또 장관들 인터뷰 해가지고 신문 대문짝만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 실적으로 그 대변인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방식 다 싹 바꿔야 돼요. 이게 완전 낡은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냥 맨날 스크랩질이나 하고 앉았고. 아 진짜 내가 국정홍보처장 같은 거 그런 거는 제 자리 욕심은 없는데 언론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역할을 주어지면 내가 온몸에 칼침을 맞더라도 한번 진짜 하고 싶어 진짜. 정말 그렇게 딱 해주시면 우리 한국의 좀 언론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옹알이 하고 있는 거를 정말 스스로 서도 되는데 언론이 그러지 않게 계속 옹알이 요러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옹알이 하는 걸 그냥 놔두고 있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이 그대로 가면 네. 언론 문제에 뿌리 한두 개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희 UBC는 꾸준히 이렇게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정말 깊이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언론해 보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바로 이낙연 총리입니다.
자, 최근 재활용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죠. 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취소됐습니다. 근데 그 취소된 이유가 이낙연 총리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안병욱 차관 등 환경부 당국자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할 일부터 제대로 해놓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라는 거죠. 아, 뭔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대증적 요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즉자적으로 뭔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가 이 사안이 지금 중국에서 더 이상 그 해외 다른 국가의 어떤 그렇죠. 그 쓰레기 들어오는 거를 규제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페트병 같은 거 플라스틱이 중국으로 갈 길이 막히면서 지금 처리 곤란, 가격이 떨어져 버렸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격 떨어지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이걸 수거를 안 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당장 어떤 대책을 이렇게 촥 내놓고,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일단은 저기 재활용 저 쌓여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저걸 일단 어떻게 치울 생각부터 해라. 네. 대책은 그 다음에 지금 동시에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당장 쓰레기부터 치워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쓰레기 쌓아놓고 무슨 대책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낙연 국무총리 밑에 가면 네. 일을 정말 빠릿빠릿하게 스마트하고 하여튼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면 맨날 박살 날 것 같아 진짜. 네. 이게 진짜 책임 총리죠. 예. 예. 국회에서 뭐 뽑아서 뭐 그런 게 책임 총리가 아니고 우리 이낙연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 같은 위상을 할지 안 할지가 궁금했는데요. 이미 그 이상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 페트병, 이 플라스틱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 대책은 뭐냐면 수거업체 쪼아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에 수거업체에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예, 이걸 발표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한 겁니다. 정말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이 총리님께서 항상 꾸준히 이렇게 일 열심히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해주고 계셔서 많은 국민들이 좀 든든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이낙연 총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해주시려면? 어떻게 오늘 해주실 뭐 말씀? 제가 할 얘기를 다 퍼부어서 네. 뭐 남은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피맛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피맛을 보게 해줘야 된다, 진짜. 예. 예, 저희 그 뉴비씨 마이크를 좀 바꾸고 환경을 좀 개선해 봤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청취하실 수 있으셨기를 좀 기대하고요. 저희가 요 세팅을 가지고 또 조율 잘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 뉴스 신세계를 비롯한 뉴비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뉴스 신세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